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더 엄지척 시작과 함께 2013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교복 판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교복 판매라는 ACCDB 파일을 먼저 C 밑에 OA 폴더에다 우리는 복사해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시험장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들어가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C 밑에 OA 폴더로 넘어갑니다. 자, OA 폴더 교복 판매가 있습니다. 자, 교복 판매를 열고, 자, 2012년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판매 현황에 판매자 학교 순으로, 자, 판매자 더블 클릭, 학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구분, 품목, 성별, 판매 단가, 판매 수량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구분이 공구이거나 단체가이고, 공구가이고, 단체가이고, 자, 구분이, 그랬습니다. 자, 는 같다. 뭐하고 같다? 공구가하고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또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가 역시 는을 앞에 주고, 자, 단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는 또는이고, 이 밑에는 없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구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별 두 번째 항목. 자, 성별이 여와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 자, 그 다음에 품목이 바지가 아닌 중에서 여기서 이겁니다. 만약에 OR. 자, 여기가 OR. 같은 필드, 구분에 대해서 OR입니다. 근데 구분과 성별 사이에 OR, 성별과 품목 사이에 OR이 있었다면 마지막에 쿼리 편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이거 또는 중에서 전부 다 AND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편집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다음 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품목이 남았습니다. 품목이 바지가 아닌 그랬습니다. 아닌, 이게 아닌입니다. 자, 뭐가 아니다? 바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눌러서 그 다음 항목이 판매자 기준으로 판매자 순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 순으로 오름차순 하나밖에 정렬 기준이 없네요. 자, 다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행히 이거 중에서 AND 관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OR 관계였다면 여기서 쿼리 편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선 되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올 건 표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가져오라고 되어 있죠? 자, B2부터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B2부터. 자, 이렇게 가져오기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범위로 변환 지시가 있습니다. 범위로 변환 지시가 없다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령 범위로 변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조건에 이상이 없는지 쿼리 편집 더 이상 나중에 안 됩니다. 그래서 쿼리 편집 이상이 없는지 쿼리 편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범위로 변환을 시작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필드 기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 자, 이번 문제는 2홀로 시작하고 품목이 스커트 또는 바지이고 이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는 3개의 함수가 있는데, 자, 기존 문제와 좀 다르게 조건 범위가 두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셀로. 자, B31과 B32 두 셀 안에서 모두 이전까지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엔 두 셀 안에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을 해서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수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조건, 비고, 판단 뭐 여러 가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2월로 시작한다라는 함수는 왼쪽 두 글자가 2월이다 라는 거죠.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시작하고 그래서 AND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스커트 또는 바지 여기서 OR이 필요하고죠. 또 이거 여기서 AND가 앞에서 필요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와 판매 금액이 같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씩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레프트
가로 열고 뭐가 자 판매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구분 첫 번째 데이터. 자 는을 안 썼나요? 앞에 맨 앞에 는을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판매 구분의 맨 첫 번째 데이터 여기 잡으면 안 됩니다. 맨 첫 번째 데이터 컴마 몇 글자가 왼쪽 두 글자가 뭘로 시작한다? 2월로 시작한다.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2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커트 또는 바지네요. 이거는 맨 앞에다가 나중에 엔드를 걸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2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커트 또는 바지 여기서 OR 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OR 자 뭐가 품목이 다운표 컴마 자 여기다가 우선 넣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스커트. 자 스커트 간혹 여기다가 스커트 또는 이렇게 바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취사가 또 나와야 돼요. 또 자 취사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비교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스커트 또는 바지여야 된다. 또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다라는 거. 이런 같지 않다. 뭐와 같지 않다? 판매 금액과 같지 않은 행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모두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맨 앞에 AND 조건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ND 조건으로 엔터를 쳤더니 폴스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데이터의 고급 필터로 들어가서 조건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자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서부터? B34부터 이렇게 해서 자 이 금액이 6만원이죠. 6만원이 맞지 않습니다. 60만원인가요? 이 금액이 맞지 않거나 또는 2월로 시작하거나 스커트 또는 바지여야 되겠죠. 2월로 시작하고 스커트 또는 바지이면서 이 두 개의 값이 맞지 않은 경우만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를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소드 문제 앞에서 한번 2012년 때 한번 나왔던 문제죠. 홀수냐 짝수는 is even이 되겠죠. even 이렇게 is even 짝수 함수 얘는 홀수를 나타내는 함수. row는 행번호. 자 28번 행이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홀수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홀수. 만약에 모드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row, 2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로 나머지 함수죠. 얘가 나머지 함수입니다. 자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우리는 지금 홀수를 물어봤으니까 1이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 모드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isOD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필드 아래 첫 번째 셀부터 범위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위를 다르게 잡으면 조건부 서식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홈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를 결정을 하고 자 먼저 row 하겠습니다. row.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범위를 잡은 4행 첫 번째 4행 5행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를 하든 어차피 한 행을 잡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4를 두 번 눌러주시면 B4가 몇 짝수행이냐 행번호가 뭐냐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놔주면 B4의 행번호가 뭐냐 내려오겠죠. B5는 행번호가 뭐냐 B6은 행번호가 뭐냐 이 행번호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 행번호가 자 홀수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홀수이냐 또는 뒤에다가 는 true를 넣어줘도 됩니다. 자 이 자체가 true, false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대로 끝내도 되고 뒤에다가 true, false하고 같냐라고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한 파랑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굵게 그리고 글자색은 진한 파랑으로 설정을 해라. 자 배경색도 있네요. 자 배경색은 채우기에 가서 자 그런데 다행히 노란색은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색들이 나온다면 이렇게 자 연한 녹색, 그 다음에 여기는 녹색 이렇게 색깔을 글꼴에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 색상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에다가 진한 파랑을 넣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홀수행만 5행, 7행, 9행 만약에 짝수행을 나타내라 라고 했다면 is odd가 아니라 is even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1번과 2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표 1에 자 여기 표 1이 있습니다. 판매 단가표와 표 3이 여기 있습니다. 표 3에 품목 판매 수량을 이용하여 I11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자 판매 수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판매 단가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자 신상에 따라서 신상이냐 2월이냐에 따라서 바지냐 스커트냐의 품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상인지 2월인지 즉 판매 구분을 먼저 찾아야 되고 또 품목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자켓이면 36,000원 이런 식으로 행과 열에 대한 참조표를 이용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1- 할인율이 있습니다. 할인율은 문제에 또 주어지지 않았네요. 아 여기 if 함수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할인율은 판매 수량이 30 이상이면 자 이게 판매 수량이 30 이상이면 10%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계산해서 그 할인율에서 1- 할인율을 계산해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판매 단가입니다. 이 판매 단가를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if는 아까 여기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겠죠. vlookup과 매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과 열을 동시에 검색을 할 때 vlookup이 있느냐 hlookup이 있느냐를 따져야 돼요. 자 이 매치는 vlookup과 hlookup을 결정한 후에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vlookup은 열로 검색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매치로 검색을 하면 된다.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vlookup이 아니라 hlookup이었다. 그러면 여기로 hlookup을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즉 vlookup과 hlookup으로 먼저 검색 방향을 찾고 그 나머지 반대 방향은 매치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vlookup으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vlookup으로 여기서 판매 금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는 vlookup 가로 열고 뭘로 찾아라? 신상이냐 2월이냐. 자 판매 구분에 따라 찾아야 되겠죠. 컴마 자 밑에 이 부분 나오지 않으면 자 우리 옵션에 가서 처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2012년 1회 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강의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차례대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고 우리가 찾아야 할 참조 범위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2월이냐 12월이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지는 자 vlookup 기준으로 볼 때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입니다. 자 그래서 바지이면은 두 번째가 되고 스커트이면 세 번째가 되고 자켓이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열을 찾아주는 거죠. 그 열을 찾아주는 애가 누구다? 이제 매치 함수로 이 부분 바지냐 스커트냐를 찾아야 되겠죠. 바지면 1, 스커트면 2, 자켓이면 3, 조끼면 4, 남방이면 5. 그런데 아까 우리가 vlookup으로 계산할 때는 vlookup 1, 2, 3, 4 이 vlookup에서 이 열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칸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치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그래서 vlookup과 매칭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플러스 1을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범위를 여기서부터 잡아주면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을 할 건지 말 건지 자 그런데 저는 기본으로 플러스 1을 하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런 플러스 반드시 1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플러스 1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치부터 먼저 옆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치 가로 열고 자 우리는 바지냐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되겠죠. 컴마 자 이 부분에서 절대 컴마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플러스 1 왜 플러스 1을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vlookup은 여기서부터
매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굳이 플러스 1을 하기 싫다고 하면 범위를 C3부터가 아니라 B3부터 잡아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나 플러스 1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V루거 가로 열고, 자, 글씨가 안 써졌네요. 자, V루거 가로 열고, 자, 2월 판매 구분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절대 우리가 원하는 건 바지냐 스커트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물음표를 넣겠습니다. 물음표를 넣고 역시 여기도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찾아라.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오류가 나오네요. 오류가. 이 물음표 때문에 오류가 나오네요. 우선 1로 놓겠습니다. 2로 놓을까요? 2로. 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2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뭐라고 나오죠? 2월 12. 자, 바지 스커트면은 3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서 우선 3으로 놓겠습니다. 스커트면은 1, 2, 3. 스커트면 3이 돼야 되니까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월 12에 스커트면 27,000원.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3 부분에다가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붙여넣기 엔터. 자, 27,000원 나왔습니다. 끌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월 11일에 바지 21,000원. 맞죠? 자켓은 2월 11일에 자켓은 32,000원. 자, 32,000원 나온지 끌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를 꼭 확인하시고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냅다 채우기 핸들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한 건 이제 브이룩업으로 판매 단가만 구했습니다. 판매 단가만.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를 계산해야죠? 판매 수량 곱하기입니다. 판매 수량 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다시 한번 if를 통해서 판매 수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if 판매 수량이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10%, 자, 10% 아니면 0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1-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할인율이죠. 할인율. 그래서 1- 할인율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그런데 1이네요. 다 1. 소수점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자, 소수점이 안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0.9. 자, 이런 것들은 할인이 없다라는 거죠. 0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10%가 할인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 이 뒤에다가 곱하기. 자, 가로 열고 여기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여기 가로는 if에 대한 가로입니다. 그럼 맨 뒤에 가로 다시 또 닫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얘네들은 할인율이 없는 거니까 그냥 내려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끌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꼭 지워주셔야 됩니다. 안 지우면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자, 아무튼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오면. 자,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표 4와 표 5 여기 있습니다. 표 4와 표 5를 이용해서 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후의 날로 계산하시오. 자, 수선일을 계산하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공휴일은 표 5를 참조해라. 자, 텍스트는 자, 이렇게 날짜는 빼기 형태로 나오는데 연, 월, 일 이런 형식이 나오도록 하는 게 텍스트입니다. 그럼 텍스트는 나중 문제겠죠. 값이 나와야 멋있게 꾸미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먼저 워크데이 함수. 워크, 일한 날, 휴일 빼고, 공휴일 빼고, 휴가일 빼고, 뺄 거 빼고 다 빼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월 17일이니까 워크데이를 한번 가볼까요? 자, 워크데이 가로 열고. 자, 스타트 데이트 언제부터? 2월 17일부터 며칠간, 3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후. 만약에 3일 전,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선 3일 후입니다. 자, 그러면 17일 당일을 빼고 18, 19, 20일까지 3일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 25일이니까 얘는 25일을 빼더라도 26, 27, 28일인데 왜 30일이죠? 주말이 끼어있나 봐요. 주말 안 끼어있으면 또 어떻게 하죠? 자,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2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2012년 1월 25일 12월이네요. 자, 2021년 1월 25일 토요일
끼어 있나요? 자, 2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5일부터 시작해서 26, 27,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30일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자, 여기서 25 중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워크 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휴일. 자, 할로데이 휴일을 우리가 빼고 왔어요. 자, 컴마. 자, 컴마. 이 범위를 쭉 잡아줍니다. 자,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채우기 엔트리 해야 되니까. 절대 참조를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면, 1월 20일 똑같죠? 1월 30일 똑같습니다. 자, 2월 3일 똑같습니다. 2월 3일에서 2월 8일.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일이 맞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겨놓고, 자, 먼저 여기를 1월 25일인데 12년 1월 22일로 원래 날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5일이었던 거. 자, 12년 1월 22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갑니다. 자, 그래서 22일로 잡아놨어요. 22일 날. 자, 22일을 빼고 하나, 둘, 셋. 원래 25일이어야 됩니다. 25일. 그렇죠? 그런데 23일과 24일이 설날이네요. 23, 24. 그러면 휴일 날 빼고 25, 26, 27. 그래서 27일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일 범위를 우리가 잡은 경우, 안 잡았다면 25일에 끝나겠지만 휴일 범위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휴일이 특정 날이 하나다, 하루만 있다. 자, 그러면 2012년 자, 1월 25일 이런 식으로 특정 날짜를 따옴표로 인해서 따옴표로 자,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날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참조 범위, 워크데이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플러스 3일은 3일 후, 마이너스 3일은 3일 전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참조 범위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연, 월, 일 형태가 이런 형태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교환을 통해서 자, 이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12년 1월 25일인 경우 자, YY 두 개만 쓰면 12만 나옵니다. 네 자리 쓰면 연 네 자리, M을 쓰면 months의 약자죠. months를 쓰면 자, 1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MM을 쓰면 01로 나와야 돼요. 01로. 자, 우리는 1 한 자리만 나오도록 되어 있죠. 원래는 01인데 한 자리만 나오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서식을 M으로 줘야 됩니다. M으로. 자, 그 다음에 M 3개면 January, 1월을 영어로 약자 3글자만 씁니다. 3글자. M 4개를 쓰면 January를 다 쓰는 거죠. D 하나만 쓰면 25, DD를 쓰면 25. 여기는 날짜가 원래 두 날짜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DD를 써도 될까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여기가 두 자리니까 원래. 그런데 만약에 5일이었다. 그러면 반드시 D라고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가 3개면 요일, Wednesday, 원수데이. 수요일이 원수데이인가 이거? 자, 원수를 만나는 날인가 봐요. 수요일은. 자, 그래서 역시 3글자 맞습니다. 여기도 3글자니까 3글자만. 여기도 3글자니까 3글자만. 4글자를 쓰면 약자가 아닌 원래 영문을 다 표기합니다. Wednesday. 자, 그리고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A를 3개, A 2개, A 1개는 없습니다. 자, A를 3개를 쓰면 한글로 수, 4개를 쓰면 수요일. 그래서 자, 여기 4자리니까 4자리에 연까지 넣어준 겁니다. 자, 한 자리니까 M을 써주고 두 자리인데 굳이 한 자리를 써도 두 자리로 나옵니다. 또는 D, DD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한 자리를 썼으니까 여기도 한 자리로 맞춰준 겁니다. 자, 그리고 한글로 수요일이니까 A 4개 썼습니다. 만약에 수만 나왔다면 A를 3개만 써줘야 된다는 거. 텍스트 함수로 자, 따옴표를 넣어서 서식을 적용하고 날짜 관련 서식들 정리해뒀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함수로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가로 열고 맨 뒤에 컴마 따옴표 쳐서 여기다가 연도 4자리 YYY 연 역시 띄고 있습니다. 띄어쓰기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몰 딜 띄고 AAA 4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까먹은 거 혹시라도 까먹을지 모르니까 여기다 날짜를 써놓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자, 12년 1월 25일로
꼭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마무리하고 3번 문제 사용자 지정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는 자, 사은품 문제인가요? 사은품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이렇게, 30만원 이상이면 이렇게, 그 외에는 빈칸으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if 함수가 아니라 select 함수를 주어놨네요. if 함수가 아니라 select. 또 이건 처음 본다고요? 알았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가겠습니다. 우선. 자, 정리에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 if 함수로 했다면 역시 편할 수 있게끔 평소 쓰던 대로 하면 되는데, 자, select 문입니다. select case, 경우, 뭘 경우? 판매 금액의 경우, 판매 금액으로 따져라. 자, 문제에서 판매 금액이 그랬습니다. 판매 금액이. 그래서 select case and select 구문으로 들어갑니다. select case and select. 자, 케이스 뒤에는 어떤 조건을 할 거냐. 자, 조건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을 적었습니다. case is 조건입니다. 케이스 하는 경우 is는 대소 비교를 할 때 쓰는 겁니다. case is 50만원. 또 case is 마지막 아니면 자 case else. 자, if문의 경우에는 if, else if. 자, 그리고 마지막에 else가 나왔죠. 근데 여기는 case is, case is, case else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건 비교. 자, 대소 비교를 하기 때문에 case is가 나왔지만, 이렇게 나왔지만, 자, 만약에 국어다. 국어. 그러면 케이스 따옴표하고 케이스 따옴표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케이스 영어 이렇게. 자, 그냥 숫자다. 그러면 케이스 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근데 대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케이스 is와 함께 나왔다라는 거. 자, 그럼 만약에 100에서 200 사이, 100에서 200 사이, 그러면 and가 나올까요? 케이스 A and B 이렇게 쓸까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 and 구문의 형태의 경우에는 케이스 100 to 200 이렇게. 자, 기본 강의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케이스의 경우에는 대소 비교를 할 때는 is, and 구문이 나올 때는 to, 문자가 나올 때는 따옴표에서 이 부분을 빼고 따옴표 형태로 넣어주고, 숫자만 나온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lt F12를 눌러서 복사부터 하고 갈까요? 자, 복사부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못합니다. 직접 쓰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평소에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Alt F12를 눌러서 자, 뭐를 삽입해라? 꼭 모듈 삽입 안 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모듈. 다른 모듈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듈을 삽입해야 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시고, 자, 퍼블릭 펑션, 엔드 펑션. 자, 여기 판매 금액 띄어쓰기가 안 돼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된 것 같아요. 자, 판매 금액 띄어쓰기 안 돼 있죠. 문제 자체도 띄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판매 금액을 넣고, 자, 여기서부터 문제에 따라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select case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select case 뭐에 따라서? 판매 금액에 따라서. 자, case is 얼마 이상이면 50만원 이상이면 뭘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은품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FN 사은품은 는 따옴표. 자, 나중에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case is. 자, 이번에는 3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역시 FN 사은품을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ase else입니다. case else. 마지막 FN 사은품은 공백으로 놓고, 자, 그 다음에 select 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and select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은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양말 원 넥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말 원 띄어쓰기 넥타이 띄어쓰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양말 2개.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빈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맨 윗부분 복사해서 자, 창 닫고 나옵니다. 자, 는 그리고 붙여넣기. 판매 금액 부분만, 판매 금액 여기 안 찍어지니까
찍고 아랫방향 키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만원 이상이죠. 30만원 이상이니까 여기서 30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자, 30만원, 50만원 이상이네요. 50만원 이상이면 양말 원 넥타이, 30만원 이상이면 양말 2개. 자, 밑에는 양말 원 넥타이가 들어가겠죠. 얘는 30만원 이상이 안 되네요. 그러면 공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공백,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몇 번 채우기 핸들을 하고 맞으면 쭉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배열 수식이네요. 썸과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데 합을 구하는 함수가 아니라 건수를 구하는 함수다. 자, 썸을 이용해서 개수, 인원수, 건수를 구할 때 맨 뒤에 1이 들어간다는 거. 또 if가 없습니다. if가 없으면 마지막에 컴마 1이겠지만, 쉼표 1이겠지만 if가 없으니까 곱하기 1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표 3과 표 3 여기 있습니다. 표 2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상인지 2월인지, 신상인지 2월인지 앞에 두 자리만 필요하네요. 레프트 함수로 두 자리만 필요합니다. 신상인지 2월인지, 또 바지인지 스커트인지 이 품목에 따라서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는 썸 가로 열고 조건이 뭐라고요? 구분을 따져야 되고 바지냐 품목을 따져야 되고,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첫 번째 조건 가로 열고 닫고 합니다. 자, 이 가로 무시하고 막 쓰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누차 말씀을 드려도 에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다가 괄호 하나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멈춰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기본 형식을 맞춰주십시오. 가로 열고 닫고 첫 번째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1입니다. 곱하기 1. 만약에 if가 있었다면 여기가 쉼표 1이 들어가야 되는데 if가 없으니까 곱하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자리죠. 여기는 네 자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여기서 두 글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두 글자를 꺼내와서 얘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자, 여기서 쭉 끌고, 자, 절대 컴마 두 자리가는 누구랑 같아야 된다? 얘랑 같아야 된다. 자, 우리는 아래로 끌고, 여기서 아래로 끌고 옆으로 끌어야 됩니다. 아래로 끄는 건 하나, 둘, 셋. 세 번 내려오면 되겠죠. I4, I5 내려와야 됩니다. 자, 아래로 끄는 건 3번. 오른쪽으로 끄는 건 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품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품목을 절대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2개 곱하기 주고 if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로 1을 했습니다. 썸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때는 이 1 대신에 합계 범위를 주지만 인원수나 개수, 건수를 구할 때는 곱하기 1을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수식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 곱하기 1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곱하기 1 생략을 해볼까요? 예,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생략이 돼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생략이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조건이 몇 개입니까? 하나, 2개입니다. 조건이 2개인 경우에는 곱하기 1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인 경우. 그러나 조건이 1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아, 헷갈려요. 그냥 곱하기 1 할래요. 그렇죠. 왔다 갔다 헷갈려요. 그냥 곱하기 1로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자, if average small 함수가 있어 배열 수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2012년 1회 때인가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때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그럼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을. 만약에 하위 네 번째 값을 구해라. 그러면 스몰 2% 시작하겠죠. 스몰 2%.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2%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스몰은 뭐에 불과하다? 하위 네 번째라는 조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채우기 핸들 없이 하나의 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주소 굳이 필요 없지만 절대주소를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이 몇 개인지 봐보세요. 조건이. 자, 판매 수량이 하위 네 번째라는 조건이 하나 있네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자, 그렇다면 가로 열고 닫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건이 있다면 곱하기 가로 열고 또 해야 되는데 현재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if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뭘 구해라? 평균. 뭐에 대한 평균?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 자, 그래서 판매 수량 범위를 이렇게 쭉 잡고 절대,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 에버리지에 대한 괄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 필요하겠죠. 판매 수량의 네 번째까지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 아까 2012년 1회 때 설명을 드렸다고 했죠. 자, 하위, 상위 있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상위, 하위 구할 때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작은 하위 구할 때는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상위 예를 들어서 50, 60, 70, 80 이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세 번째. 그럼 여기가 상위 세 번째면 얘죠. 얘보다는 다 커야 돼요. 상위 세 번째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하위 세 번째. 그러면 얘죠. 얘. 얘보다는 전부 다 얘가 세 번째 크니까 세 번째로 크니까 자, 얘보다는 전부 다 작은 값들을 찾아야 돼요. 하위 세 개니까. 그래서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는 하위 네 번째니까 네 번째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판매 수량 여기 있습니다. 판매 수량 전체 절대 주주고 자,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보다? 라지로 구한 값. 스몰인가요? 아, 스몰로 구한 값. 가로 열고 자, 가로 열고 닫고 여기는 스몰 함수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자, 판매 수량 중에서 절대 컴마 네 번째. 자, 네 번째로 구한 값보다 뭐가? 이 중에서 이 전체 범위 중에서 네 번째로 구한 값보다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해주면 수량이 자 4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 작업 5문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의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자, C 밑에 OA 폴더로 들어갑니다. OA 폴더에 들어가서 자, 교복 판매 파일을 열고 플러스 앞에를 눌러서 판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에 성별,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해당 열들만 가져왔습니다. 다음 눌러서 현재 조건과 정렬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 문제에 조건과 정렬이 포함된 문제들도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까 문제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마침을 누르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가야 된다는 거. 참조 위치는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B2부터 가보겠습니다. B2. 자,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위치, 피벗 테이블 옵션에 피벗 테이블 이동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들 허덜덜 마시고 자, 여기도 한번 먼저 더블 클릭을 해서 창을 크게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값들이 있습니다. 값들은 판매 단가의 평균과 판매 단가의 판매 수량의 평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는 판매자와 구분, 이게 행이죠. 행에 판매자와 구분이 있고 위쪽에 뭐가 있어요? 성별이 있네요. 이번에는 열의 성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통해서 자, 먼저 판매자는 행 레이블로 옮기고 구분도 있습니다. 구분도 행 레이블로 옮기고 자, 성별은 열 레이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은 값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참고해서 여기는 합계죠, 합계. 근데 여기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변경을 합니다. 역시 여기도 값 필드 설정을 통해서 평균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판매자와 구분이 떨어져 있는데 얘는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시사항을 통해서 지시사항부터 먼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하여 참조를 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시가 있네요. 자, 그럼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에 보고서 레이아웃, 현재 이름 밑에 공급가 단체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개요 형식으로 바꾸면 판매자와 구분이 따로 다른 열로 증가가 됩니다. 다른 열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별 남여도 있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피벗 스타일 밝게 8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의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게라는 부분이 있죠. 밝게, 여기가 8번, 여기는 9번 이런 식으로 지시가 있으니까 현재 문제는 8번을 지시했습니다. 8번. 그리고 표시 형식은 기호 없이 회계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들의 범위를 잡고 홈에서 여기서 회계 형식을 지정하면 전부 다 통화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호 없이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호 없이. 그래서 컨트롤 Z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회계에 들어가서 이 기호만 없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니까 여기서 끝! 하면 아이고 10점 만점에 10점 감점입니다. 왜? 지시사항 다 했는데요. 지시사항을 다 하고 문제 지시 내용들, 자, 결과물을 통해서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여기를 보니까 결과물 중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즉 행방향에 대한 합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총합계, 자, 행방향은 없고 열의 총합계, 아래쪽에 총합계 있죠. 자, 이 아래쪽에 총합계는 그대로 놓고 행방향의 총합계만 없애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하면 오른쪽은 없어지겠죠. 다시 컨트롤 Z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의 표시에 가서, 자, 요약이네요. 행의 총합계를 빼버려도 되겠죠. 행의 총합계를 빼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과 이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 값들 소수점 하나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여기 마이너스. 혹시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맞추고 싶다.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혹시 문제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면 여기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해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렬도 맞는지 보고 B2부터 시작한 거 맞죠? 자, B2부터 시작한 거 맞습니다. 혹시 위치가 틀리다, 피벗 테이블 이동을 통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의 경우에는 통합을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통합. 자, 통합에 대해서 판매 단가와 수량의 합계를 계산하는 게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죠. 매크로. 자, 통합의 결과가 나타날 범위를 블럭 잡아야 되는데 매크로를 시작하기 전에 범위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고 매크로의 이름은 품목별 전체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전체 합계. 자, 띄어쓰기 없습니다. 또 설령 띄어쓰기 있으면 틀립니다. 왜? 매크로의 이름은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품목별 오타 잘 보셔야 되겠죠. 자, 품목별 전체 합계라고 잡고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범위.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의 통합. 자, 그리고 우리가 범위를 잡을 때 품목부터 잡았습니다. 품목부터. 그러면 앞에 소비자명, 판매 구분 잡으면 안 돼요. 왜? 시작 위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왼쪽 열이 일치가 되겠죠. 첫 행도 일치가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참조 영역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품목부터. 여기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품목부터. 자, 참조 영역의 첫 번째와 반드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 두 번째를 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리고 추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품목부터 잡아서 추가. 여기도 품목부터 잡아서 추가. 여기도 품목부터 잡아서 추가. 자, 그리고 첫 행 왼쪽 열 잡고 확인을 눌러서 판매 수량이 계산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범위가 잡혀 있었죠. 아까 밖으로 빼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합계 구하는 거죠. 합계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했지만 만약에 평균이나 최대 구하라고 했다면 뭐 함수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20부터 G21까지 양식 단추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F20이면 여기네요. 자, Alt키를 눌러서 F20부터 G21까지. 자, 그리고 분목별 전체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커서를 놓고 딜리트를 눌러서 매크로의 이름은 또 뭐나요? 분목별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텍스트, 버튼 안에 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분목별 띄고 합계입니다. 여기서 붙여버리면 5점 감점 돼버립니다. 자,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자, 그리고 내용을 지우고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해 주시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안 지워도 되지만 뭐 필터라든가 부분합이라든가 시나리오 반드시 제거하고 매크로 테스트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해라. 자, 어떤 특정 계열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차트를 변경하기 때문에 차트의 영역에 마우스 놓고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3차원 누적 막대 3차원이면 여기네요. 3차원 묶은 세로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3차원 누적 세로. 이게 기네요. 3차원 누적 세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비켜나 있죠. 근데 얘는 반드시 2차원처럼 비슷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3차원 회전의 XY를 0으로 만들어라. 자, 회전을 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3차원 회전이 있습니다.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3차원 회전으로 들어가고 X축과 Y축을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반드시 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범례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림과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범례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자, 다음 데이터 계열의 순서를 그림과 같이 변경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의 순서 기준 미달, 기준, 수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준, 기준 미달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계열의 순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차트 빈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준 미달이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되겠죠. 기준 미달을 선택을 하고 맨 위로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 두 번째로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혹시 잘못됐다면 다시 내리면 됩니다. 자, 지금은 두 번째로 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범례를 보고 기준, 자, 범례 순서, 계열 순서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간격 깊이와 너비를 25%로 다시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 서식이 아니네요. 차트 영역 서식이 아니라 자, 간격 깊이. 자,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사이 있죠. 간격 너비와 간격 깊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계열, 아무 계열이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파란색을 클릭을 하든 초록색을 클릭을 하든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지시한 간격 너비, 간격 깊이. 자, 간격 깊이는 얼마로? 자, 간격 깊이는 25%로. 자, 그 다음에 간격 너비도 여기 간격 너비 있습니다. 간격 너비도 25%로. 자,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조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파란색 계열의 레이블만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 아무거나 누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파란색이니까 만약에 영어만 하라고 했다면 영어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세 개를 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가 아니네요, 또. 자, 레이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레이블 추가하면 값만 나오죠, 값만. 자,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값만 원하는 게 아니라 값과 국어, 영어, 수학 계열 이름도 원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하고 아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추가하면 숫자만 나오는데 우리는 계열 이름과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레이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기타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서 레이블 옵션에 현재 기본적으로 값만 나오고 있습니다. 값만. 그런데 우리는 계열 이름도 같이 계열 이름이 아니었나요? 자, 항목 이름이었나 봐요. 그러면 항목 이름도 같이 나타내라. 자, 항목 이름과 점수 사이에 쉼표가 있습니다. 혹시 쉼표가 아니면 뭐 세미콜론이면 이런 식으로 구분 기호도 변경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목 이름과 그 레이블 값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블 간격을 500으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레이블과 사이의 간격, 자, 현재는 간격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레이블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들어와서 자, 여기 보면은 축과의 레이블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500으로 주면 이 사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레이블 간격도 500으로 설정을 하고 마지막 둥근 모서리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자, 얘는 지금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이 아니라 차트에는 안쪽에 그림 영역과 바깥쪽에 차트 영역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를 줍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까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기타 작업 2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운받았을 때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자, 원래 분석작업 ECT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복사에다가 D3에서 E7에 있는 내용을 복사에다가 놔둔 겁니다. 왜? 참고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놔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 때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복 입력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폼이 나타나고 초기화되면 콤보 상자의 목록에 분석 작업 e시트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라는 게 아니라 분석 작업 e시트에 있는 여기에 내용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편한데 이쪽으로 지시를 굳이 외부 시트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로 가서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하나 누르고 폼 이름을 확인하겠습니다. 안 보이면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와 속성창을 반드시 열어놓고 작업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교복 입력점 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빈 영역, 폼의 빈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유저 폼이 나옵니다. 이 유저 폼을 이니셜라이즈로 작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우고 자, 이니셜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콤보 상자의 목록, 자,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얘는 자, 여기가 콤보 상자죠. 자,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자, CMB 목록 있습니다. CMB 품목, CMB 품목 콤보 상자에 분석 작업 D2부터 D7까지 나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MB 품목점 로우 소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점 로우 소스는 따옴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가 있다면 I6부터 J11까지로 그대로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분석작업 e시트에 있습니다. 분석작업 e시트.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복사해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쳐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시트명이 주어져 있죠. 시트명 뒤에는 느낌표가 온다라는 점. 자, 그리고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명 뒤에는 느낌표가 온다. 느낌표 왔습니다. 그리고 분석작업 이 시트 뒤에 D3, D27 범위를 잡아라 라는 겁니다. 자, 시트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트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명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2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자, 디자인 모드를 풀고 교복 입력을 클릭을 하고 폼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바지 25,000 여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바지 25,000원 여기 나와 있죠. 자, 두 개의 열이 나온 겁니다. 현재. 자, 그런데 만약에
저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실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폼을 열고 여기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자, 칼럼 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칼럼 카운트. 현재는 칼럼 카운트가 2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여기가 1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지밖에 안 나와요. 왜? 2열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판매 단가가. 자, 이런 경우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한 열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2라고 잡아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때는 2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지 속성을 지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자동으로 2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가 1만 되어 있고 1열만 나와 있다면 이 안에서 칼럼 카운트라는 프로시저를 다시 또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자, 아무튼 2열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안 나오면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프로시저 작성법은 나중에 그런 관련 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서 닫기를 눌러서 닫기를 누르고 자,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료 문제는 그냥 닫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종료하는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자, unload me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unload me.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1번과 3번 문제를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열이 나고 닫기를 누르면 폼이 왜 안 닫아지죠? 자, 안 적었나요?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고 자, 폼에 자, 여기다가 써버렸나봐요. 여기다가 onload me cmb 품목 체인지가 아니라 닫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닫기에.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고 확인하고 자,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종료 마무리했고 또 1번 문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2번 문제. 내용도 길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포기해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또 포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포기는 뭐예요? 배추를 세는 단위라고 하죠. 배추를 세는 단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I can do it. 할 수 있다. 라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다시 폼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판매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판매 입력으로. 자, 판매 입력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판매 입력 안에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교환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교환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뿅 뭐가 나타나네요. 자, 뭐가 나타나느냐. 자, 우리는 현재 이 폼에 있는 자료를 어디로? 엑셀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레인지 나왔던 거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레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필드. 첫 번째 필드에서 시작해라. 필드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필드가 B3이다 라는 겁니다. B3. 자,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에다 시작을 해야 돼요? 5번부터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B3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가 이렇게 세 줄이 있습니다. 세 줄. 세 줄이 있죠. 그럼 내가 5줄에 입력을 하려면 앞에 세 줄이 있으니까 몇 번 더 해야 돼요? 플러스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필드가 시작되는 행이 몇 번째 행이냐? 3행입니다. 3행. 자, 그러면 원래 3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바로 위에 연속되는 행이 몇 개 있느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2를 해서 플러스 2로 간다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표 1이 여기에 안 있고 여기에 있어도 마찬가지 연속되는 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 위에 있다. 그러면 연속되는 비행이니까 연속되는 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플러스 3입니다. 여기서 연속되는 행은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을 해야 5행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이 부분 I는 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자, 행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번 문제는 리스트와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리스트 인덱스는 우리가 앞에서 엑셀에 있는 내용을 폼으로 가져오는 문제에서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자, 주로 이제 엑셀에 있는 내용을 자, 이 콤보 상자를 쓸 때 주로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죠. 자, 콤보 상자의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는다면 굳이 리스트 인덱스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필요하냐 보겠습니다.
자, 콤보 상자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 인덱스가 필요한 거고 우선은 자, 여기서 골라줘야 됩니다. 리스트 인덱스 골라야 되겠죠. 고른 값을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선 닫고 자, 클릭을 했을 때 이것만 있었다면 이 품목만 있었다면 리스트 인덱스 안 써도 돼요. 리스트 인덱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자, 이걸 가져와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가 여기에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는 없는 걸 우리가 복사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있었다면 리스트는 안 써야 됩니다. 리스트. 자, 문제에서 리스트까지 주어졌어요. 자체 내 폼에 있었다 라고 한다면 리스트 인덱스는 필요 없이 리스트 인덱스만으로 자, 여기서 스커트에 대한 금액을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면 리스트 인덱스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리스트 속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인덱스 만약에 여기에 없고 여기서 가져오는 거라고 했다면 리스트 인덱스 값이 첫 번째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7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7. 그런데 여기서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첫 번째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를 안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교환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속성을 썼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는 리스트 인덱스 뒤에 플러스가 없습니다. 현재는. 왜? 폼 안에 있는 자료를 갖다 쓸 거니까. 그런데 별도의 자, 분석 작업 시트 D7의 자료가 기타 작업 2의 영역에 있다고 아까 우리가 복사해 놓은 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7행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플러스 7을 쓰고 자, 또 여기서 이 부분이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열에 있습니다. 10번째. 그래서 10번째 열을 갖다 쓰기 위해서 10을 쓴 겁니다. 10을. 자, 리스트 인덱스로 플러스 7 행번째를 결정을 하고 자, 시트에 있는 10번째 열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는 콤보 상자 또는 목록 삭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밑줄. 콤보나 목록을 써서 그 값을 여기도 CMB 목록이죠. CMB 품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그 값을 엑셀에 가져다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활용하여 엑셀 시트에 있는 엑셀 시트에서 가져와 폼에 검색하는 문제였죠. 검색을 하거나 지금처럼 특정 셀 영역을 참조 영역으로 쓸 때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 인덱스가 문제에서 자, 리스트 속성이 문제에서 지워지지 않고 지원되지 않고 또 기타 작업 2에 이 영역이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폼에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리스트 속성은 자, 여기가 0번째 열입니다. 0번째 열. 여기가 1번째 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플러스 7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플러스 7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1부터 1행부터 쓸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자, 플러스를 하지 않고 그냥 그 값을 가지고 R 행번째를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 부분이죠. 이게 가격 부분. 품목이 0번째고 가격이 1번째. 리스트 속성은 0번째 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이 1번째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폼을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 일자부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판매 일자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날짜를 의미하겠죠. 자, 셀스 I, 몇 번째 열인가요? 1열, 2열입니다. 2열은 I. 자, 그러면 I를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I를 안 했어요, 우리가. 자,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가로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행을. 자, I는, 자, 레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죠? B3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B3부터.
자, 점 current region 점 current region CORRENT region 점 loss 점 count 플러스 얼마라는 거죠? 2라고 했습니다. 2. 자, 이렇게 해서 i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i를. 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열은 현재 날짜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복사하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오는 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와야 되겠죠. 일곱 번째까지. 자, 얘는 세 번째, 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까지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소비자명이 와야 됩니다. 소비자명은 여기 있습니다. 소비자명은 txt 소비자명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좀 아래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소비자명을 붙여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야 되는 건 세 번째, 네 번째 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와야 되는 건 품목입니다. 자, 품목의 이름은 뭐 CMB 품목인가요? 자,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CMB 품목이 있습니다. CMB 품목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txt 판매 수량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은 판매 수량까지 왔나요? 판매 단가. 자, 먼저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품목이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판매 단가네요. 판매 단가 여기에 여섯 번째 오는 거네요. 여섯 번째 오고, 다섯 번째는 판매 단가가 없습니다. 자, 판매 단가 우리 아까 어디서 가져왔었죠? 판매 단가. 자, 다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리스트 속성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리스트 속성. CMB 품목의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두 번째에 있는, 자, 리스트 속성 두 번째지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열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닫기를 하고, 자, 다섯 번째 부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CMB 품목 점으로 가야 되겠죠. 리스트 가로 열고, R번째, R이 없는데 우리 CMB 품목에 대한 R번째는 안 잡았죠. 자, 우선 잡고 가겠습니다. 자, 0부터 시작하니까 단가가, 판매 단가가 아까 판매 단가가 1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판매 수량, 일곱 번째는 판매 금액이네요. 판매 금액은 두 개를 곱한 거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한 거. 자, 그러면 여기가 일곱 번째가 되고, 얘는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txt 판매 수량 곱하기, 자, 이 부분에서 가져간 네 번째 값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겠죠. 또는 자, 여기서 txt 판매 수량을 넣고 빼고 여기에 와도 됩니다. 이걸. 자, 이렇게 와도 되고, 셀 i4 대신에 이 값이 여기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R번째를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R은, 자, CMB 품목, 점, 리스트 인덱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MB 품목 따라서 리스트 R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소비자명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판매 수량이 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입력을 해라,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입력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이 되면 입력을 하지 않고 메시지 박스를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if, 자, 문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명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자, 한글만 써지네요. txt 소비자명 따옴표 공백입니다. or, 자, 판매 수량 txt 그냥 판매 수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txt 여기 txt 소비자명 txt 판매 수량 이렇게 됩니다. 자, 판매 수량이 0이면 자, 메시지 박스를 뿌려라. 메시지 박스, 자, 큰 따옴표.
자, 메시지 박스 확인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내용은 소비자 명의나 판매 수량을 입력하세요. 뒤에 점이 있습니다. 점까지 넣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소비자 명의 공백이거나 판매 수량이 0이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뿌려주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밑에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자, else. 자, 여기다가 조금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틀리면 메시지 박스를 뿌려주지만, 아니면 자, 이 밑에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 박스에 대한 설명들은 앞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end if. 자, end if.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 3, 4, 4가 두 개나 있네요. 4, 4. 여기는 5가 돼야 되겠죠. 자, 2, 3, 4, 5, 6, 7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모드를 풀고 여기서 입력을 한번,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입력하라고 메시지 박스를 띄우죠. 확인. 다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익종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난방을 한번 사볼게요. 10개. 자, 판매 입력 들어가면, 자, 디버그가 뜨네요. 뭔 디버그가 뜨는지, 또 한행이 빠져 있네요. 자, 이럴 때는 디버그를 눌러서, 종료 바로 하지 마시고 디버그를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디버그에 갔더니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네요. 노란 부분에. 아까 우리가 4, 5 여기에 5로 여기는 안 바꿔졌네요. 자, 판매 가격이죠. 여기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만 바꾸고 여기는 안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줄이 건너뛰는 이유는 뭔가 작업하다가 덜 지워서 공백이 남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쭉 범위를 잡고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시고 다시 해보십시오. 자, 그래도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방 10개. 자, 그리고 입력을 했더니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맞죠? 그리고 닫기를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에 초록색 모양이 뜨죠. 자, 초록색 모양이 원래 떴으니까 뜨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초록색 모양이 안 떴는데 뒤에 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교환을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참고정리 아까 1은 여기서 했고, 참고정리 2, VAL 함수와 점밸류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txt 판매 수량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txt 판매 수량 점 value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VAL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로 열고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VAL 함수 사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VAL 함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문제에서 숫자로 변환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함께 써야 되는 겁니다. 또 더하기 연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더하기 연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VAL 함수를 써야 됩니다. 안 되면 10, 20 그러면 10, 20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반드시 더하기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 컨트롤 간 비교. 자, 만약에 txt 국어가 90 이상이다. 이건 괜찮아요. 하나는 숫자니까. 근데 두 개 다 컨트롤일 때는 반드시 컨트롤 밸류 함수를 써서 비교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안 써도 되겠죠. 안 써도. 자, 그러면 txt 판매 수량 점 value는 또 어떤 때 쓰느냐. 자, 방금처럼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 뜹니다. 초록색 모양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점 value를 한번 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txt 판매 수량 점 value. 자, 점 value를 넣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익종. 자, 이번에는 스커트를 한번 사볼까요? 10개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자,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꼭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초록색이 뜨고 가운데 나온다. 그러면 점 밸류 없이 써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 밸류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점 밸류는 그냥 없이 평소에 쓰십시오. 점 밸류 없이 그냥 하시고 기존 입력된 데이터가 맞지 않다. 그러면 점 밸류를 넣어 주십시오. 자, 이 경우에는 조건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 밸류와 밸류의 차이점 반드시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3년 1회 엑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